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버리지 ETF 위험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루기 위해서 사전 과정으로 수익률에 대한 우리의 오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거 최근에 나온 이제 신문 기사인데, 최근 한 달간 고버스의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버스가 뭐냐면 곱하기 인버스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인버스라고 하면 역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지수 대비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하면 인버스는 손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하락하면 인버스는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개미들이 이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이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 또 그냥 인버스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코덱스 200 네,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10% 하락하면 인버스는 20%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투자했는데 한 달간 지금 손해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좀 위험이 있는지 자세하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살펴볼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주식 투자 ETF로 하라는 요 책에서 참고를 했고요. 일단 복리의 어떤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손해와 이익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주식이 있는데 첫날은 50% 오르고요. 다음날 50% 하락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상품은 뭐 비트코인 아닌 이상 사실은 뭐 이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50% 오르고 뭐 다음날 50% 내렸으니까 그냥 수익률은 그냥 빵프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단위로 계산하면 맞는데요. 복리로 계산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엑셀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자, 엑셀에서 자, 어떤 우리가 자, 뭐 100만 원이라 쳐볼게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얘가 50% 오르는 거예요. 50% 오르니까 1.5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50%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금액에서 50% 반토막이 나니까 0.5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다시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7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 손해 본 거예요? 네, 마이너스 25%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손해 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50% 오른 게 아니라 50% 하락하고 그 다음에 50% 상승하면 수익률은 얼마일까? 자, 이거랑 반대 가정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까는 마이너스 25%였으니까 이번에 플러스 25%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잠깐 살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100만 원인데 먼저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쵸? 0.5 이렇게. 그리고 나서 50% 상승한 거예요. 자, 50만 원에 대해서 1.5 곱하면 되죠? 그러면 똑같아요, 75.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2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5 곱하는 거나 5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2 곱하는 거나 어차피 10 곱하는 거로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창 시절 때 배웠었는데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걸 먼저 곱하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손실이 먼저 나든 아니면 이익이 먼저 나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셈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주식이 5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될까요? 네. 50% 오르면 될까요? 사실 아까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50% 손실 난 다음에 다시 50% 올라봤자 네, 원금 회복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5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100% 수익이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먼저 나버리면 원금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100%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면 많이 하려면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손익 비대칭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익과 손해가 똑같은 퍼센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워렌 버핏은 잘 알고 있어서 두 가지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손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1번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이제 인터넷 기사가 났었어요. 천스닥 시대 천불나는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자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를 잠깐 볼게요. 자, 천스닥 시대가 뭐냐면 코스닥이 이제 지수가 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천을 돌파했는데 그러면 코스닥에 투자한 개미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천불을 날까? 코스닥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까만색은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올해 초부터 4월 14일까지 보면 자, 코스닥 지수는 오른쪽 요 값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이 안 됐었죠. 그쵸? 천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서 지금 천이 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그쵸? 근데 자, 요거 이제 코스닥 그 레버리지예요. 그죠? 그래서 두 배, 코스닥을 두 배 추종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올해 초에는 대략 여기면 한 17,000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다가 진짜 오르긴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손해 본 거죠. 그죠? 1,000원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니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레버리지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왜 지금 손해냐? 이거 응? 그 삼성자산을 운용해서 이게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요. 레버리지라는 상품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지수를 추종하는 ETF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 A는 그냥 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10% 오르면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B라는 상품은 두 배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10% 오르면 20%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상품들에 대해서 처음에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자,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 가정해 볼게요. 추세가 있다는 얘기는 상승하면 계속 상승, 하락하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시장에서 과연 얘네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요. 자, 모두 100만 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추세 시장이니까 그냥 연속 5번 다 5%씩 오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100만 원짜리는 5% 올랐으니까 105만 원 되겠죠? 그럼 105만 원에서 또 5% 오르는 거예요. 그죠? 110만 원이 아니라 1.5를 곱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소수점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1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상승하면 5번 오르면 128만 원이 돼요. 자, 여러분 5% 가지고 단리법이었다면 25%가 올랐겠지만 복리법은 28%로 더 많이 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두 배 한 건 어떻게 될까요? 5%의 두 배니까 10%겠죠? 110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에 또 1.1을 곱하면 120이 아니라 121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5번 오르면 여러분 161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이 161만 원이 됐으니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네, 61%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두 배라면죠. 그죠? 그러면 자, 28%의 두 배면 56%일 텐데 56%가 아니라 61%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세 배 볼게요. 세 배면 5% 세 배니까 15%겠죠? 네, 그러면 115만 원 되겠죠? 요게 또 1.15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계속 오르겠죠. 자, 어떻게 돼요? 201만 원이 되죠? 그럼 이거 몇 프로 수익이에요? 그렇죠. 101% 수익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28% 곱하기 3 하면 84%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성이 있는 꾸준히 오르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올랐을 땐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 배 수익률에 3배가 아닌 거의 4배에 가까운 101%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만 보면 레버리지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번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장기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자, ABC 아까 똑같은 그 상품에 대해서 100만 원에 시작해서 이번에는 여러분 지수가 10% 상승하고 그 다음에 10% 하락했을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한 배 같은 경우는 자, 10% 올랐으니까 110만 원이 될 거고 10% 하락했으니까 0.9를 곱하면 99만 원이 돼서 사실은 1%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배짜리 볼게요. 그러면 1.2 곱하니까 120만 원이 될 거고 20% 하락하는 거니까 0.8 곱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얘는 4% 손해예요. 그 다음에 세 배는 9%나 손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수록 더 손해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횡보할 때 보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이제 하나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작은 경우랑 큰 경우를 살펴보면 결국에 변동성이 작은 거는 손실도 작고 변동성이 클 때는 손실도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게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할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게요. 자, 반토막이 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엑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한 배, 두 배, 세 배 상품이 있고요. 그 10%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00만 원이었는데 자, 10% 오르니까 1.1 곱하고 10% 떨어지니까 0.9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만 원 손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갈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언제 반토막이 나느냐? 생각을 해볼게요. 쭉 가다 보면 언제 50만 원이 되느냐? 여기죠. 그쵸? 대충 69번째에서 반토막이 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배 레버리지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배면은 일단 10% 오르면 1.2가 되고 10% 떨어질 때는 두 배니까 0.8% 0.8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훨씬 더 빨리 손실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략 여기에요. 그쵸? 17번째 됐을 때 반토막이 나버려요. 훨씬 빠르죠, 여러분. 69번인데 얘는 17번째 만에 반토막이 나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 3배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1.3 곱하기 0.7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훨씬 빨리 반토막 나요. 자, 어디서 반토막 나죠? 7번째에서 반토막 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로 보면 우리가 그냥 지수 그대로 추정하는 한 배짜리는 69가 갔을 때 반토막이 나는데 두 배짜리는 17번째 만에 반토막 나고 세 번째는 7번째 만에 반토막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장기간 투자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지수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횡보하는데도 불구하고 7번 만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죠, 그죠? 그래서 배수가 클수록 빠르게 반토막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횡보하는 시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장기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것도 그냥 보험 성격으로 그러니까 나는 시장이 횡보할 것 같은데 만약에 상승하거나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험의 성격으로 여기 잠깐 조금 적은 금액으로 담아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버리지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